복 요리를 매우 즐기는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부산에는 유명한 복국집들이 많습니다. 금수복국, 할매복국 등등 기업형 가게들도 있고 각 동네마다 잘하는 복국집 하나씩은 꼭 있어서 문전성시를 이루죠. 개인적으로도 잘 끓인 맑은 복국은 술 마신 뒤 해장거리로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아침, 초원복집이라는 부산에서 나름 이름난 복국집에 모여들었던 8명의 신사들도 그 맛을 익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시중드는 손은 유난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죠. 그도 그럴 것이 복국집 내실에 들어앉았던 8명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또르르한 감투들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장은 전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이었고,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소장이 그들의 직함이었습니다. 공무로 모으려고 해도 밑에 직원들이 스케줄 짜느라 골머리 깨나 썩을 만큼 바쁘실 분들이었죠. 그 쟁쟁한 직함들이 단지 해장을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며칠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있었습니다. 기관장들이 모여서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주도자는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서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까지 지녔던 김기춘이었습니다. 미스터 법질서는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 대의민주주의제를 몸통으로 하고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가 지방의 행정 책임자와 경찰 총수와 검찰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떠들어댄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에 YS가 떨어지면 다들 영도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맞장구는 부산경찰청장 박일용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양해라니요? 제가 더 떠듭니다. 관권 개입을 양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려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갈한 복집의 은밀한 내실에서 그들은 흉금을 터놓고 추악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듯 그들의 아침 말은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이끄는 통일국민당 당원들이 설치했던 도청기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대화는 녹취록으로 전이돼 세상에 폭탄처럼 투하됐습니다. 선거 자체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당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는 YS는 이걸로 끝난 것 같지? 라고 제게 물어왔었습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시민의 상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원 복국집 내실에서 벌어진 고위 공무원들의 관건선거 모의는 엄청난 범죄적 사실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었지만 주류 언론과 여당은 주요 프레임을 도청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도청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비하자면 대놓고 관건선거를 치르자고 작당을 했던 고관 대작들의 죄가 훨씬 크고 심각하며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할 범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건선거의 음모자들은 어이없게도 도청의 피해자인 양 책임 추궁을 모면합니다. 이것은 주류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부산 시민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가해자에 동조했습니다. 사람들 안 보이는 골방에서 뭔 말을 못하나. 도청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라는 해괴한 논리가 득세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하고 짜고 YS 죽이는 공작을 한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상상력까지도 발휘돼 본질을 흐렸기 때문이죠. 결국 초원 복국집에 둘러앉았던 이들은 처벌은커녕 그 뒤로 승승장구했고 그 대화들은 인생의 오점은커녕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초원 복국집의 좌장 김기춘이었습니다. 임기가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연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나게 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라고
주름하게 얘기하던 그의 얼굴에 아연실색했던 기억은 지금도 선연합니다. 현직 검사가 현재 야당의 유력 후보가 돼 있는 왕년의 검찰총장과 척진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야당 의원 등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태풍을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그 취재원까지 공개돼 사태는 점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초원 복국집의 악몽을 다시 더듬게 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현직 검사가 야당 인사와 결탁하여 정치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을 휘둘러 정치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 진실인지, 진실이라면 그 빈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란 29년 전 초원 복국집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의 행동처럼 나라의 기강을 허무는 국기문란 사안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을 비껴가는 모든 행위는 핑계일 뿐이고 구실을 따름이며 비겁한 변명에 다름 아닙니다. 도청도 범죄니 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면 됐고 그와는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범죄를 단죄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되레 도청의 피해자들이 더 큰 소리를 쳤죠.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로자가 누구든 누설자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가 누구를 만났든 전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범죄 사실이 있으면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그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그 폭로가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 무거운 죄를 저지른 이들을 제쳐두고 도청한 사람들만 처벌됐던, 그래서 결국 역사적 헛발질을 했던 초원 복국집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